주진영 참고인, 아까 임기를 다 채우고 그만두셨다 그랬는데, 이런 삼성 합병과 관련해서 더 연임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이게 지금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 정인 위원장님 경고를 주세요. 참고인으로 채택되어져가지고 이 자리에 온 참고인이기 때문에 만큼 꼭 대답할 필요도 없지만 물어보시면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물어보시죠. 네. 자, 질의 계속하세요. 답변을 못 하시겠다면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질문하시지 아니, 질문 말고.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진영 참고인께 묻습니다.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사임시켰습니까? 사임하라고 하는 압력이 있었지만 제가 언론에 가서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중간에 그냥 우야무야하고 임기를 마치는 걸로 타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째 결론은 임기는 다 마치고 나오셨다. 네, 맞죠? 맞습니까? 네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라고 한 거는 있지만 임기는 다 마치고 퇴임하셨냐고요. 네, 예?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적이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까? 네, 제가 확인하기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안 했습니다. 예? 입당 안 했다고요? 꼭 두 번 물으시는데 총선 정책 공약단 부단장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맞는데 입당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입당은 안 하고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정책 공약단으로 활동하셨다. 그렇습니다. 그 입당한 취지, 뭐라고 하셨나요? 예, 배경을 그렇게 활동하신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활동한 배경. 당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김종인 박사께서 비상대표위원장을 하시면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래서 가서 작년에 삼성물산 합병을 처음 발표를 봤을 때는 저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치사한 짓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는 것에 놀랐었는데 우리나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광고비를 250억씩 쓰고 언론이나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놀랬고 세 번째로는 그 과정에 국민연금까지 동원하려는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는데 그 대담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이날 오늘 하는 얘기도 최순실 씨에 관련된 그 의혹이 생기면서 다시 불거진 것이지 삼성 입장에서는 아마 작년에 이미 다 끝난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하면 니들이 어쩔 거냐. 또 뭐 기업가치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은 기업가치 관심 없습니다. 지분과 세습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 때문에 이렇게 다시 드러나게 된 것은 김상조 교수도 작년에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김종중 사장한테 당신들 이렇게 하는 거 소탐 대실이다.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했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렇죠? 부메랑 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예상하지도 않은 데서 지금 일이 터진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사회가 바뀌고 있는 것인데 그 재벌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옛날에는 뭐 집행유예 병원 가고 나면 이제 날다가 요새는 조금 한두 명씩 이제 감옥 가기 시작했는데 이번도 결국은 누군가는 감옥을 가지 않고는 이런 일은 다시 반복될 겁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국내 증권사 대표였던 그 당사자의 증언을 들으려고 참고인으로 한화증권 전 주진영 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내 증권사 중 유일하게 합병 반대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반대하셨습니까? 예, 당시 처음 그 보도가 나왔을 때는 아니 해도 좀 너무 심하다. 보나마나 저렇게 그 과대평가된 제일모직과 과소평가된 삼성물산을 자본시장법의 시행령을 핑계로 합병을 하겠다. 그것은
단지 그냥 물산의 이사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되는 일인데 시행령 핑계 대면서 합병한다는 것이 너무 기가 막혔는데 국내 언론이나 우리나라에 뭐 발언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들 눈을 감거나 아니면 입을 닫거나 아니면 찬동하는 거를 보고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회사들까지 다들 옹호하는 보고서를 쓰는 걸 보고 한국인으로서 창피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쓰지 말라고 한화 내부에서도 압력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압력이었습니까? 처음 보고서가 나가기 며칠 전에 하나그룹의 경영기획실장인 금춘수 사장이 저를 보자고 만나서 하나그룹과 삼성은 사이도 좋고 앞으로 딜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서는 쓰지 말아라 얘기를 해서 제가 증권회사 사장한테 그런 것을 부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약속 못 드립니다. 근데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도 모르는데 이제 어쨌든 월요일 날 보고가 나갔습니다. 1차 보고서. 삼성에서도 당시 압력이 있었습니까? 네, 뭐 삼성그룹에 아는 제 그 지인들로부터 한 4사람에 걸쳐서 전화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뭐 의결권을 위임해달라. 저 당시에 이제 저희 회사는 우연하게 삼성물산 주식을 한 3만 9천 주 정도 0.02%밖에 안 갖고 있었는데 그 의결권을 위임해달라라고 전화들이 왔고 그래서 제가 위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찬성해달라라고 전화가 왔고 그것도 이제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정 그럴 거냐라는 식의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를 했던 이유 때문에 하나증권 대표에서 물러나라고 압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1차 보고서가 나가고 난 다음에 경영기획실장인 금춘 사장이 다시 보자고 해서 한 번은 뭐 그렇다고 치자. 그렇지만 당신 때문에 삼성의 장충기한테서 불평 전화를 들었다. 다시는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저한테 얘기를 했고 저는 그 약속은 못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물러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대면서 그 압박을 했습니까? 2차 보고서가 나가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삼성생명 당시 대표 이사였던 김현배 부회장께서 직접 그날 아침에 전화를 하시더니 급하게 오셔가지고 두 번째 보고서 나간 것 때문에 구조본에서 굉장히 기분이 격앙돼 있다. 이렇게 되면은 주사장이 물러나야 될 거다. 그래서 제가 먼저 사임할 일은 없으니 만약에 물러나게 하고 싶으면 법적인 절차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식도 얼마 안 됐다면서 왜 한화에서는 이렇게 그 일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그룹에서는 이제 뭐 우리나라 그 재벌들이 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일종의 이제 조직 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방식과 똑같아서 일단 누구라도 한마디 말을 거역하면은 그거를 확실하게 응징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말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논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러나야 할 이유를 한사코 말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그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현배 부장께서 오시고 난 그 얘기가 했던 것이 이제 7월 초였는데, 그러고 나서 9월 초에 다시 금춘수 사장이 보자고 해서, 저한테 물러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는 못하겠다 했더니, 그러면은, 구조본의 재무팀장을 경영총괄 부사장으로 보낼 테니 당신은 임기 때까지 이 선으로 물러나 있어라. 그래서 그것도 제가 그렇게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진영 참고인,
아까 임기를 다 채우고 그만두셨다 그랬는데, 이런 삼성 합병과 관련해서 더 연임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이게 지금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 정인 위원장님 경고를 주세요. 참고인으로 채택되어져 가지고 저희는 이 자리에 참고인이기 온 때문에 만큼 꼭 대답할 필요도 없지만 물어보시는 충실하게 거는 답변을 뭐 해주십시오. 물어보시죠. 예. 자, 질의 계속하세요. 답변을 못 하시겠다면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아니, 질문하시지 질문 말고.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진영 참고인께 묻습니다.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사임시켰습니까? 사임하라고 하는 압력이 있었지만 제가 언론에 가서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중간에 그냥 우야무야하고 임기를 마치는 걸로 타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째 결론은 임기는 다 마치고 나오셨다. 네, 맞죠? 맞습니까? 내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라고 한 거는 있지만 임기는 다 마치고 퇴임하셨냐고요. 네, 예?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적이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까? 네, 제가 확인하기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안 했습니다. 예? 입당 안 했다고요? 꼭 두 번 물으시는데 총선 정책 공약단 부단장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맞는데 입당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입당은 안 하고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정책 공약단으로 활동하셨다. 그렇습니다. 그 입당한 취지, 뭐라고 하셨나요? 예, 배경을 그렇게 활동하신 배경 활동한 배경. 당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김종인 박사께서 비상대표위원장을 하시면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래서 가서 작년에 삼성물산 합병을 처음 발표를 봤을 때는 저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치사한 짓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는 것에 놀랐었는데 우리나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광고비를 200억이 며칠 전에 하나그룹의 경영기획실장인 금춘수 사장이 저를 보자고 만나서 하나그룹과 삼성은 사이도 좋고 앞으로 딜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서는 쓰지 말아라 얘기를 해서 제가 증권회사 사장한테 그런 것을 부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약속 못 드립니다.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도 모르는데 이제 어쨌든 월요일 날 보고가 나갔습니다. 1차 보고서. 삼성에서도 당시 압력이 있었습니까? 네, 뭐 삼성그룹에 아는 제 그 지인들로부터 한 4사람에 걸쳐서 전화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뭐 의결권을 위임해달라. 저 당시에 이제 저희 회사는 우연하게 삼성물산 주식을 한 39,000주 정도 0.02%밖에 안 갖고 있었는데 그 의결권을 위임해달라라고 전화들이 왔고 그래서 제가 위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찬성해달라라고 전화가 왔고 그것도 이제 부정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정 그럴 거냐라는 식의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를 했던 이유 때문에 하나증권 일은 다시 반복될 겁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국내 증권사 대표였던 그 당사자의 증언을 들으려고 참고인으로 하나증권 전 주진영 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내 증권사 중 유일하게 합병 반대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반대하셨습니까? 예, 당시 처음 그 보도가 나왔을 때는 해도 좀 너무 심하다. 보나마나 저렇게 그 과대평가된 제일모직과 과소평가된 삼성물산을 자본시장법의 시행령을 핑계로 합병을 하겠다. 그것은 단지 그냥 물산의 이사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되는 일인데
시행령 핑계 대면서 합병한다는 것이 너무 기가 막혔는데 국내 언론이나 우리나라에 뭐 발언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들 눈을 감거나 아니면 입을 닫거나 아니면 찬동하는 거를 보고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회사들까지 다들 옹호하는 보고서를 쓰는 걸 보고 한국인으로서 창피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쓰지 말라고 한화 내부에서도 압력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압력이었습니까? 처음 보고서가 나가 50억씩 쓰고 언론이나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놀랬고, 세 번째로는 그 과정에 국민연금까지 동원하려는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는데 그 대담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이날 오늘 하는 얘기도 최순실 씨에 관련된 그 의혹이 생기면서 다시 불거진 것이지, 삼성 입장에서는 아마 작년에 이미 다 끝난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하면 니들이 어쩔 거냐. 또 뭐 기업가치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은 기업가치 관심 없습니다. 지분과 세습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 때문에 이렇게 다시 드러나게 된 것은, 김상조 교수도 작년에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김종중 사장한테 당신들 이렇게 하는 거 소탐 대실이다.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했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렇죠? 부메랑 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예상하지도 않은 데서 지금 일이 터진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사회가 바뀌고 있는 것인데, 그 재벌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옛날에는 뭐 집행유예 병원 가고 마면 이제 날다가 요새는 조금 한두 명씩 이제 감옥 가기 시작했는데, 이번도 결국은 누군가는 감옥을 가지 않고는 이런 유진영 참고인, 아까 임기를 다 채우고 그만두셨다 그랬는데, 이런 삼성 합병과 관련해서 더 연임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이게 지금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 정인 위원장님 경고를 주세요. 참고인으로 채택되어져 가지고 이 자리에 참고인이기 온 때문에 만큼 꼭 대답할 필요도 없지만 물어보시면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물어보시죠. 네. 자, 질의 계속하세요. 답변을 못 하시겠다면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질문하시지 아니, 질문 말고.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진영 참고인께 묻습니다.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사임시켰습니까? 사임하라고 하는 압력이 있었지만 제가 언론에 가서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중간에 그냥 우야무야하고 임기를 마치는 걸로 타협을 받습니다. 다들 눈을 감거나 아니면 입을 닫거나 아니면 찬동하는 거를 보고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회사들까지 다들 옹호하는 보고서를 쓰는 걸 보고 한국인으로서 창피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쓰지 말라고 한화 내부에서도 압력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압력이었습니까? 처음 보고서가 나가기 며칠 전에 하나그룹의 경영기획실장인 금춘수 사장이 저를 보자고 만나서 하나그룹과 삼성은 사이도 좋고 앞으로 딜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서는 쓰지 말아라 얘기를 해서, 제가 증권회사 사장한테 그런 것을 부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약속 못 드립니다.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도 모르는데 이제 어쨌든 월요일 날 보고가 나갔습니다. 1차 보고서. 삼성에서도 당시 압력이 있었습니까? 네, 삼성그룹에 아는 제 그 지인들로부터 한 4사람에 걸쳐서 전화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의결권을 위임해달라. 저 당시에 이제 저희 회사는 우연하게 바로 이제 사회가 바뀌고 있는 것인데, 그 재벌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옛날에는 집행유예 병원 가고 마면 이제 날다가 요새는 조금 한두 명씩 이제 감옥 가기 시작했는데, 이번도 결국은 누군가는 감옥을 가지 않고는 이런 일은 다시 반복될 겁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국내 증권사 대표였던
그 당사자의 증언을 들으려고 참고인으로 한화증권 전 주진영 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내 증권사 중 유일하게 합병 반대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반대하셨습니까? 예, 당시 처음 그 보도가 나왔을 때는 아니 해도 좀 너무 심하다. 보나마나 저렇게 그 과대평가된 제일모직과 과소평가된 삼성물산을 자본시장법의 시행령을 핑계로 합병을 하겠다. 그것은 단지 그냥 물산의 이사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되는 일인데 시행령 핑계 대면서 합병한다는 것이 너무 기가 막혔는데 국내 언론이나 우리나라에 뭐 발언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어째 결론은 임기는 다 마치고 나오셨다. 네, 맞죠? 맞습니까? 내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라고 한 거는 있지만 임기는 다 마치고 퇴임하셨냐고요. 네, 예?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적이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까? 네, 제가 확인하기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안 했습니다. 예? 입당 안 했다고요. 꼭 두 번 물으시는데 총선 정책 공약단 부단장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맞는데 입당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입당은 안 하고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정책 공약단으로 활동하셨다. 그렇습니다. 그 입당한 취지, 뭐라고 하셨나요? 예, 배경을 그렇게 활동하신 배경 활동한 배경. 당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김종인 박사께서 비상대표위원장을 하시면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래서 가서 작년에 삼성물산 합병을 처음 발표를 봤을 때는 저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치사한 짓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는 것에 놀랐었는데 우리나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광고비를 250억씩 쓰고 언론이나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놀랬고 세 번째로는 그 과정에 국민연금까지 동원하려는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는데 그 대담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이날 오늘 하는 얘기도 최순실 씨에 관련된 그 의혹이 생기면서 다시 불거진 것이지 삼성 입장에서는 아마 작년에 이미 다 끝난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하면 니들이 어쩔 거냐. 또 뭐 기업가치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은 기업가치 관심 없습니다. 지분과 세습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 때문에 이렇게 다시 드러나게 된 것은 김상조 교수도 작년에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김종중 사장한테 당신들 이렇게 하는 거 소탐 대실이다.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했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렇죠? 부메랑 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예상하지도 않은 데서 지금 일이 터진 것이죠. 이런 것